작가님이 작은 아씨들은 판타지 요소가 있는 드라마라고 하셨죠. 푸른 난초가 판타지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결말이 판타지 요소가 강했네요. 오늘 결말에 행복해 하시는 분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취향 차이겠죠. 오늘은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풀고 후에 조금은 강력한 비판을 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해피엔딩이네요. 인주는 자신이 가장 바랬던 아파트를 얻게 되었고, 인경은 어린 시절 돈 때문에 포기했던 유학길에 올랐고요. 인애는 예술가답게 효린과 함께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도시들을 그리겠죠. 진화영 역시 12년이라는 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지내다 보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뜨는 앱 1위를 차지한 미래에서 온 격리를 처분하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드라마 장면 중에 제일 귀여웠던 장면은 인주가 출소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있지 않았지만 구치소에서 지낸 인주를 위해 인경과 종호가 두부를 준비했죠. 근데 섬세한 종호, 이 두부를 다 잘라서 왔더라고요. 인경이 넓은 미국에 가서도 종호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상아, 오인주, 진아영이 함께하는 씬의 연기가 상당히 압도적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하에서 벌어진 일들은 베트남 전쟁의 축소판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일단 원상아가 뿌린 염산은 베트남 전쟁에 뿌려진 살초제, 고엽제를 생각나게 했고, 인주가 사용한 레이디버그 수류탄 역시 전쟁을 생각나게 했죠. 그리고 쏟아지는 염산에 화형을 구해오는 인주는 총알이 쏟아지는 가운데 다친 동료를 구해오는 전쟁 영화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 이후에 진화영은 염산 피해로 피부가 많이 흉측해졌죠. 화영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얼굴이 이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해줘. 이 부분에서 실제 베트남 전쟁 참전하신 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교도소 안의 죄수들도 화영을 잘 대해주는데 실제 참전 용사들 중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참전 용사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작은 아씨들 결말은 원령가가 무너지면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지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원령가, 박재상 재단에 지원을 받던 재능 있던 아이들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뭔가 찝찝해졌습니다. 물론 범죄 집단인 원령가는 무너져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어찌 보면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 진심이었던 원령가와 박재상 재단이 무너진다면 이들의 지원을 받던 재능 있던 아이들이 장사평 말대로 시들어져 버릴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원령가의 존재가 정말 사회의 악일까요? 악보다는 득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해결되기는 어렵기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면 약간의 비리는 눈 감아주고 그렇게 냅두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기업 비리가 없었다면 더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였겠지만 결국 물은 고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현실에서 오키드 건설처럼 비리를 저지르는 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업에 철퇴를 내리고 다른 깨끗한 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메꾸면서 비리 없이 깨끗하게 운영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겠지만, 그 깨끗했던 기업들도 시간이 지나 고이게 되면 썩게 되겠죠. 어렵네요, 역시. 그래서 이념을 공부하는 철학자들은 항상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드라마에 대한 비판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드라마를 재밌게 즐기신 분들은 이후 내용을 본다면 재밌었던 드라마도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가장 먼저 700억을 나눠 가진 세 자매들에 대해 얘기해야겠죠.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말로 가려 했다면 검은 돈이자 고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는 이 비자금은 사회에 환원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은 돈 700억을 사이좋게 나누면서 이 드라마의 개연성과 캐릭터 서사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먼저 오인주입니다. 오인주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마지막 재판에 서서는 돈에 대한 허영심을 깨부순 것처럼 보였습니다. 700억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하다라는 걸 깨달은 인주였죠. 그 돈 때문에 죽을 뻔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700억보다 제 자신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주에게 고모 할머니가 남긴 아파트는 딱 적당한 보상이었습니다. 고모 할머니는 이런 말도 남겼죠. 난 말이야, 모든 걸 잃어도 이런 집만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멘트에 동기부여를 받고 다시 시작하는 인주를 희망차게 그려볼 수 있었는데 대뜸 통장에 300억이 꽂혀버렸습니다. 돈보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고 이런 집만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고모 할머니의 멘토링도 있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300억이 있는 인주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도 없고 돈에 대한 허영심도 깰 필요가 없는 인물로 남게 됐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끝나버렸어요. 원상아와 인주가 나눴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큰 동생은 기자가 됐고 작은 동생은 화가가 꿈인데 인주 씨는 남의 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전 잘하는 게 없었거든요. 다음은 오인경입니다. 오인경은 돈을 받으면서 가장 오염된 캐릭터입니다. 물과 햇빛만으로 늠름하게 자라는 열무. 너무 사랑스럽다. 물과 햇빛만으로 어느새 늠름한 열무가 되네. 그런 열무를 사랑하는 인경은 비료나 영양제 없이, 즉 돈의 도움 없이 정의감 있게 늠름하게 자란 인물로 쭉 그려져 왔습니다. 과거 20억이 생긴 인주에게는 경찰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이 신고하겠다고 방방 뛰기도 한 캐릭터입니다. 심지어 이내가 아픈 순간에도 박재상의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한 청렴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검은 돈 20억도 싫다고 한 인경이 결말에서는 검은 돈 100억을 받게 됐습니다. 연애 플러스 예전에 하고 싶던 유학도 하게 되었죠. 바로 보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눈물로 말이죠. 어쩌면 고모 할머니가 남긴 막대한 대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이내는 인주가 아닌 인경에게 300억을 줬어야 해요. 고모 할머니가 남긴 빚이 360억, 유산이 280억이니 인경에게 남은 돈은 20억이겠네요. 그래도 땅 부자가 될 테니 미국에서 돌아올 때면 치열하게 돈의 흐름을 읽을 필요도 없이 편안하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경의 경우 원작의 내용처럼 고모 할머니가 남긴 잭팟 땅을 잘 관리해서 돈을 벌고 순수한 목적의 재단을 만들어 사회를 돕는 역할로 가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다른 방송사들과 달리 멋지게 비리를 저격한 HTN과 손을 잡고 청렴한 기자로 남는 게 더 멋있는 결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멋진 기사를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박재상 후보 마지막 유산 날 뉴스 끝나자마자 이 사람한테 그랬어. 우리가 이런 뉴스를 얼마 만에 해보는 거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랬게? 국장님, 저는 처음입니다. 근데 결국 선택한 게 미국 유학과 검은 돈 100억입니다. 이럴 거면 옛날에 종호 도움 받아서 유학 가는 게 피해자들이 더 없었지 않을까 싶어요. 인경이 취재한다고 사방팔방 쑤시다가 죽게 된 고모 할머니는 무슨 죄인가 싶습니다. 다음은 오이네입니다. 이내는 마지막 나레이션이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다고 했죠. 그러나 마지막에 언니들에게 각각 300억, 100억씩 통장에 넣어주면서 마치 자신이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뿌듯해하는 게 전혀 설득이 안 됐습니다. 이게 언니들한테 받은 사랑을 돌려준 걸까요? 그리고 왜 이내가 멋대로 돈을 나누죠? 이내가 한 거라곤 몇 대 몇으로 나눌 건데요? 라고 물은 것밖에 없습니다. 몇 대 몇 생각하세요? 들어보니까 통장이 중요할 것 같네요. 700억은 횡령 비자금이고 돈 세탁은 최도일이 했으며 통장은 효린이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개는 마치 이내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마냥 의기양양하게 전개돼서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내의 결말은 통장에 100억이 있는 상태로 호화롭게 돌아다니는 게 아닌, 비록 호화로운 여행은 아니더라도 효린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신이 그린 그림을 길거리에서 팔기도 하며 자신이 노력해서 직접 돈을 벌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직접 번 돈으로 언니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더 옳은 서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화에 보여줬던 소박했던 이내의 웃음이 그리워지는 결말이었습니다. 다음은 효린이입니다. 어쩌면 효린이는 원상아를 빼다 박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효린이는 이런 말을 했었죠. 아버지가 살인자면 기분이 어때? 안 좋아. 아주. 아버지가 가난한 것보다도? 그 정도는 아닌데 경우에 따라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살인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를 저울질하는 효린이. 효린이는 가난한 아버지도 살인자 아버지도 싫기에 스스로 부모가 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박재상의 장례식장에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효린이는 할아버지 원기선, 아버지 박재상, 어머니 원상아, 가족 모두가 죽었지만 이내와 함께 웃으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멘탈이 얼마나 단단한 걸까요? CIA 특수훈련을 받은 장사평보다 뛰어나 보입니다. 만약 효린이의 상처를 이내가 잘 보듬어줘서 행복하게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설득력 있는 서사가 결말에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효린이의 결말은 차라리 이내와 떠난 호화로운 여행이 아닌 이내가 언니들한테 받던 대가 없는 사랑을 효린이도 받는 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효린이의 결핍은 대가 없는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인주와 인경이는 그런 효린이를 가족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효린이의 결핍을 채워주는 결말로 끝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최도일. 사실 깔 게 없는 완벽한 해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해결사라는 캐릭터가 아쉬웠습니다. 작은 아씨들은 정석영 작가님이 여성이 주인공인 드라마를 그려내고 싶어 집필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도 세 자매, 최종 빌런 원상아도 여성이었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최도일이라는 해결사가 나타나 사건을 해결해주니 조금 치열한 맛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 자매가 조금 더 부딪히고 머리를 맞대며 스스로 사건을 헤쳐나가는 스토리 위주로 전개되었다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스토리는 세 자매가 이를 벌리고 최도일이 봉합하는 전개였으니까요. 로맨스물을 제외하고는 간만에 나온 여성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살려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드라마 베트남 전쟁을 안 건드리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 드라마에서 그려진 베트남 참전 용사들은 살인을 배워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괴물 집단에 비유됐습니다. 불쾌하더라고요. 조국에 버림받아 그렇게 됐다는 서사를 넣었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 참전 용사를 벌인 대한민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까요? 그거보다 시청자들은 정난의 멤버들은 1인당 100명의 베트콩을 사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등 베트남 참전 용사들을 단순 살인 기계 역할로 썼다는 것만 더 기억에 남을 듯 싶습니다. 어떠한 전쟁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제 채널 댓글 중에 자신의 가족 중 베트남 참전 용사가 있다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베트남 참전 용사를 조금 안 좋게 그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화를 보면서 계속 그 댓글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참전 용사들에게 혜택이 박한 데가 있을까 싶은데 인식마저도 박한 것 같습니다. 참전 용사를 소재 메인으로 쓸 거면 좀 더 배려 있는 서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상 오늘 작은 아씨들 마지막 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저도 애착 있게 봤던 드라마고 나름 잘 만든 드라마 같아서 긍정적으로 쓸지 비판하는 것 위주로 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쓰고 보니 비판 쪽으로 많이 기울었네요. 드라마는 너무 깊게 파고들어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슬퍼하며 적당히 웃으며 보는 게 가장 드라마를 잘 즐기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최근 쿨병이 걸려 새드 엔딩으로 종결나는 드라마가 많았는데 작은 아씨들은 마지막 화에서 개연성이 다소 부족했지만 그래도 주인공 3명이 각자가 바라던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것 같아 분하지는 않네요. 나름 재밌게 본 드라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드라마 리뷰를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곧 다음 드라마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작은 아씨들을 정주행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볼품 없잖아. 꽃이 피면 진짜 공주님이야.